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게임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소위 진도를 다 빼두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도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자바라는 걸 써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창컴 같은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파이썬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프린트 해봤다, 인풋 같은 거 해봤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넘버는 3 엔터라든가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름에다 값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써본 적 있다. 그 정도 뭐 좀 더 나간다면 if문, while문 정도 써봤다 라고 베이스라인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켜켜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자바를 써가지고 한 번 더 구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소위 GUI 막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 거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살짝 짚어볼 만한 거 소개하고 그때쯤 가면 이제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각각 무슨 게임 만들 거냐 의견 한번 같이 들어보고 내가 무슨 게임 만들 건지 목표를 각자 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 개발용 라이브러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게임에 무슨 캐릭터라든가 뭐 아이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플레이어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기능들을 들어있나 중간중간 소개하면서 마지막 한 달 정도 기간은 순수하게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을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본인의 본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융합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으로 원서 쓰고 입학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은 중간고사는 9주차에 보려고 하고 있고 8주차 때는 여러분 주전공 살짝 신경 쓰다가 돌아오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어차피 유튜브로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 언제 내가 신경 써서 시간 들여갖고 만들 거냐 스케줄을 여러분 다른 주전공 기말고사 시험 공부 시즌이랑 일정이랑 살짝 조율해가지고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기말고사 시즌에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할 텐데 그거 마감도 종강하고 며칠 뒤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종강하고 며칠 동안 조금 교수님들이 이제 그 있잖아요. 엑셀로 이렇게 표 해가지고 여러분 누구 A 줄까 이런 거 결정하는 유예 시간이 있어요. 그 유예 시간 뒤에 이제 학점 공개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의 신청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반영하는 기간 며칠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 나만의 게임 최종 버전 제출하는 거는 그 제가 성적 올려야 되는 그 날 바로 전날 정도까지 최대한 늦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볼게요. 아마도 이번엔 다행히도 화요일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 주보다 한 주 뒤 월요일까지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잘 챙겨놓고 우리 거 조금 늦게 스타트를 하셔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 거 살짝 미리 해두고 다른 거 기말 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마 마음은 제일 편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일단 우리 수업 내용은 뭐 언제든지 우리 수업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백업이 가능하니까 우리 수업용 톡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제가 지금 매년 1학기에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열 몇 명 들어와 가지고 조촐하게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연차가 쌓이고 나니까 이제 요 게임 프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는 좀 돼요. 1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몇몇이 지금 우리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지금은 900명이 들어가 있는 900명 톡방에 요 자바로 게임 만드는 거 옛날에 해본 사람들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새벽 시간에라든가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스케줄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해 두고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설치 대충 절반은 됐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일단은 기본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라는 친구 설치해가지고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 그래서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 정도 살짝 짚어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내가 지금 작성해 놓은 .java 파일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는 방법 등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라든가 등등을 소개하는 시간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바 동네에서 여러분이 간단한 프로그램 만든다 할 때
어쩌면 앞으로도 거의 항상 적게 될 엄청나게 중요한 뭔가들 중에 오늘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선언이랑 문장 두 가지를 살짝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언이라는 거를 목표에 맞게 차근차근 적어 놓고 한숨 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어야 되는구나 와 같은 정도를 살짝 터치만 해두고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들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뭔가들 걔 하나하나들 조합을 해가지고 나만의 게임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 하나하나들을 살짝 조명해두고 분명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는 자바에 있는 것이지만 또한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 창컴할 때도 동등하게 써왔던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약간 복습 같은 느낌으로 우리 수업 3월 중순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중간에 잘 안 된다 저 그거 아이콘 안 보여요 하면은 우리 지금 열 몇 명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 든다거나 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슬픈 게 우리가 지금 이게 새 집이잖아요. 그죠? 뒤에 시계가 없어요. 벽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시 20분인데 우리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대충 10시 반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저한테 적당히 눈빛으로 입 좀 다물지 않을래와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눈빛으로 살짝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정신줄 빼놓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3시간 그냥 다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 쉬는 시간 꼭 가질 예정이니까 그건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는 딴짓을 하지 않는 남자이기 때문에 톡방으로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동도 꺼놨기 때문에 눈빛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클립스 켜시면 이런 느낌의 단출한 창이 열리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 그래갖고 이 패키지라는 단어는 뭐 오늘날에는 뭐 그냥 중학교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 택배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이클립스로 쓸 수 있는 수많은 뭔가들 목록을 여기서 익스플로러 탐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코드 치는 창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밑에는 이제 문제들 우리 이클립스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목록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엔 이제 아웃라인이랑 타스크 리스트 해가지고 할 일 목록 내지는 아웃라인은 개요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일 .java 파일 안에 어떤 중요한 이름들이 있나와 같은 것들을 살짝 소개해주는 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왼쪽 그러니까 서쪽, 동쪽, 남쪽, 중앙에 다 텅텅 비어 있는 게 정상이고 여기다가 이제 내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뭐를 눌러서 뭘 준비할 수 있나를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은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노출을 해놨어요. 뭔가 하나를 추가하는 방법을. 근데 나중에는 얘네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플러스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창 모양의 뉴 메뉴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세모를 누르면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 만드신 분들도 당연히 가장 자주 쓰는 걸 가장 가까운 데 배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자바 프로젝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바 프로젝트 새로운 거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이 곧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의 이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은 일단은 가장 적절해 보이는 헬로 월드 정도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지금 처음 우리가 이클립스를 쓰는 거다 보니까 밑에 있는 설정을 살짝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헬로 월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그냥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소위 그룹 박스라고 부르는 게 4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JRE라는 친구가 요 동그라미 버튼, 라디오 버튼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맨 위에 거가 찍혀 있고 요게 자바 SE21이라고 아마도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지금 21이 아니라 다른 숫자 적혀 있다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아마도 없겠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그냥 두시면 되고, 그냥 두시면 되고, 여기 마지막에 모듈이라는 그룹 박스가 있는데 여기가 둘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위에 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 거도 자동으로 체크가 해제됩니다. 요 모듈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컴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창컴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주사위 굴리는 기능, 랜덤 기능 쓰고 싶으면 import random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실 시간 뭐 시계 같은 거 확인하고 싶다. import time 엔터 치면 됩니다와 같이 구경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port 한 다음에 적었던 random, time 그런 친구들을 파이썬 동네에서 모듈이라고 불러요. 자, 그거 말고 모듈이라는 걸 일상생활에서 보통 어디서 들어봤을까 하면 그 막 있잖아요. 우주 왕복선 막 국제 우주 정거장 막 도킹 막 그런 거 할 때 무슨 모듈 막 태양광 발전 모듈 막 그런 거. 통신 모듈 이런 식의 약간 좀 기계 장치 같은 느낌의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친구를 쓰고 여기서 말하는 모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하나의 덩어리스러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뭔가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모듈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기원내어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작성했던 .py 파일들도 파이썬 그 본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모듈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여러분만의 모듈에 랜덤 모듈을 이렇게 붙이고 타임 모듈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주사위 굴리는 간단한 이제 텍스트 게임 같은 거 여러분 창컴 시간에 만들어 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바를 쓰고 있고 우리는 자바 동네는 원래는 자, 이 자바란 친구가 20세기에 처음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자바 동네에서 그 파이썬의 모듈 그런 거 편하던데 우리도 좀 쓰면 안 되냐 해가지고 요 모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클래식한 자바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이 모듈이라는 친구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모듈 한 덩어리로 전체를 다룬다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큰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약간 뭐 컴퓨터 동네 생활 상식 같은 느낌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 버튼이 4개가 깔려 있잖아요. 백 버튼, 넥스트 버튼, 피니시 버튼, 마지막으로 캔슬 버튼 이렇게 4개가 깔려 있는데 잠깐만요. 얘는 왜 이렇게 4개가 깔려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백 버튼 같은 경우는 되게 옅은 색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백 버튼은 지금 클릭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걸 구경을 하실 수 있어요. 저렇게 생긴 버튼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윈도우 테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강조 표시를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런 느낌으로 뭔가 버튼 하나를 강조를 해둔다라든가 다른 색깔로 칠해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이름 헬로월드라고 잘 지정해 놓다면 우리가 지금 눌러야 되는 건 피니시 버튼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엔터 키를 치면 지금 강조해둔 그 버튼을 클릭을 한 걸로 간주를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no 같은 거 떴을 때 스페이스바 누른다든가 엔터 키 치면 yes 버튼 누른 걸로 간주해 두듯이 얘도 지금 그거를 표현해 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뭔가 yes, no 떴을 때 내가 no를 누르고 싶다 할 때는 엔터에 반대되는 escape 키를 누르면 지금 이 창 같은 경우는 캔슬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 아무튼 엔터 키를 강타해 주세요. 자, 방금 전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JRE 부분 잘 마킹돼 있나 잘 선택돼 있나 확인했고 모듈 그거 체크 해제했어요. 다음번에 두 번째 이후로 자바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는 걔네들이 지금 설정한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프로젝트 이름만 잘 고르고 엔터키 강타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방금 정한 이름의 새로운 폴더 같은 거 하나가 자바 프로젝트 하나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러분 얘 이제 탐색기잖아요 말 그대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뭔가가 이미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짝 지정했었던 그 자바 기본 라이브러리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친구. 근데 21 버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rc 폴더를 우리 대신 하나를 동봉을 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src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입니까? src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소스 코드 뭐 그런 거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키보드 쳐서 나중에 저장해가지고 요 src 폴더에다가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java 파일들을 곧 추가할 예정이다 봐주시면 돼요. 다른 동네에서도 요거는 그럭저럭 편하게 많이들 쓰는 약자니까 자바 동네에서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성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새로운 .java 파일을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헬로월드 연 다음에 src 폴더를 붙잡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클래스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창이 열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클래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 강의실을 클래스룸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클래스 무슨 뭐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 여기서 살짝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린 지금 자바 코드, 헬로월드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java 파일, 자바니까요. .py가 아니라 .java 파일을 내 프로젝트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선택은 클래스를 고르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만 부연하면, 자, 일단은 우리 자바 동네에서는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이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 큰 거 만든다라면 여러 모듈들의 조합 내지는 여러 .py 파일들의 조합으로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그게 일단 가장 커다란 덩어리 단위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바 동네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클래스라고 부른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내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 건데 지금 새로 만들려는 하나 말고도 다른 뭔가 클래스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도입을 하고 걔네들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나중에 게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게임은 장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키보드로 조작하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점수판이 있다 할 때 걔네들 각각 이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새로운 클래스인데 이름은 스코어보드, 이름은 뭐 obstacle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게임, 여러분의 자바 프로그램에 그 내 머릿속 상상의 그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도입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바 프로그래머들은 클래스 정의라는 걸 직접 적어서 도입을 하게 돼요. 클래스 정의, 이 정의는 여러분 함수 정의 들어본 적 있죠? DEF로 스타트하는 파이썬에서. 그거 할 때 뭐 했습니까? 첫 줄에다 뭐 했어요? DEF 한 다음에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정했죠. 그래요. 여러분 창컴을 20년 전에 들은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def 한 다음에 뭐 funk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콜론 찍은 다음에 엔터키 쳐가지고 새로운 함수 funk는 자, funk는 너무 좀 그러니까 add로 갑시다. 그러면 a랑 b, add라는 함수는 a랑 b 두 개 소위 인수를 받는 친구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서 다시 돌려주는 친구다와 같은 느낌의 함수 정의를 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해놨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나 지금 3이랑 5랑 더하고 싶어 하면은 저 함수를 사용해서 미리 준비해둔 그 내용물들을 지금 한번 써먹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얘를 그래서 함수 정의라 불러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정의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새로운 뭔가의 이름 플러스 그거의 내용을 정하는 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터치해 두셔도 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함수 정의. 우리가 요거 함수 정의를 내가 직접 적지 않으면 요 파이썬 친구는 몰라요. 그러니까 add라는 이름만 알려줘서는 이 친구는 그래서 덧셈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자, 얘는 아마도 알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내 게임의 레벨업이라든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든가 그런 이름의 뭔가를 그냥 이름만 정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레벨업을 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경험치가 100보다 큰 경우에 경험치 숫자에서 100을 빼서 다시 담고 그다음에 뭐 체력을 얼마만큼 올리고와 같은 느낌의 세세한 디테일을 여러분이 직접 한 줄 한 줄 엔터키 쳐가면서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는 거를 클래스 정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정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쓸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함수, 인풋이라는 함수, 그런 친구들에 대한 함수 정의는 우리가 적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기만 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자, 한국말이 좀 불편한 점이 명사랑 동사랑이 잘 눈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체언과 용언 해가지고 이제 세세히 파고 들어가면 격이 구분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수업 자료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잘 그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define이냐 definition이냐. 그래서 일단 자바 동네에선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직접 키보드로 클래스 정의 내용물을 적는 거가 곧 그 클래스 뭔가에 대해서 정의라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퉁쳐서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키보드로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오른쪽 클릭해서 new 한 다음에 클래스를 적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다 보니까 이 자바 동네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java 파일 하나에 클래스 정의 하나를 적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얘기는 우리 중간고사 전 타이밍, 그러니까 4월 달쯤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이 떴어요. 저도 보여드릴게요. SR10불도 우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 누르시면 새로운 클래스 만드는 방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그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정의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임 자리에다가 이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이름인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적어둡시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다 이거예요. 내 자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일단 프로그램 클래스 내용물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얘는 좀 선택지가 많죠. 지금 보시면 modifiers, 막 public 공개할 거냐, 패키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none 뭐 이상한 거 있고 슈퍼 클래스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밑에 체크박스 3개가 줄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맨 위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Alt 키를 눌러보시면 지금 요 새로운 클래스 만들기 위한 창에 각각의 이제 레이블이라 부르죠. 레이블 글자들 중에 몇몇 글자들의 밑줄을 이렇게 쳐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맥북 쓰는 친구들은 밑줄이 이미 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 체크박스의 레이블 같은 경우는 V에 밑줄을 쳐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Alt V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 밑줄 쳐둔 글자를 누르면 Alt 누른 채로 밑줄 쳐둔 글자를 누르면 이 친구를 우리가 한 번 클릭한 걸로 쳐주는 그런 기능들도 일반적인 여러분이 컴퓨터로 쓰는 엔간한 프로그램들에 다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막 밑줄 여기저기 치고, 그 다음에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 괄호 열고 오 하고 밑줄 쳐두고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매번 필요할 때마다 Alt V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서 피니시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고 이름을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고 엔터 쳐서 피니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막 경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discouraged, 우리를 지금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무시하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program.java라고 새로운 .java 파일이 잘은 모르겠지만 막 쌀가마니 같이 생긴 아이콘 하나가 추가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가운데 창에 public 클래스 프로그램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는 이제 메인 어쩌고 저쩌고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자동 완성을 지금 해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의 껍데기를 우리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준 겁니다.
새로운 점 자바 파일에 대신 적어줬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메인 어쩌고 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지금 새로 생겼다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살짝만 체크해 봅시다. 지금 요 src 폴더 밑에 쌀까마니가 하나 생겼을 텐데 얘가 지금 괄호 열고 디폴트 패키지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재 세팅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친구 지금 손 들면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거 일찍 끝나겠는데? 보통 한 2명 정도가 여기쯤에서 이제 힘들어 한단 말이죠. 우리 설치 시작한 친구들 지금은 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일단은 우리가 껍데기는 다 만든 셈이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이 끝나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자, 여러분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 봅시다. 이클립스 준비해 주세요 하면 지금 순서대로 new 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주 차다 하면은 W3 프랙티스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름 정해 둔 다음에 하나 더 해가지고 src 폴더 우클릭해서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적을 수 있게 점 자바 파일 추가하는 것까지 하시면 시작할 준비가 끝나는, 부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자, 약간 파이썬이랑 차이점이, 파이썬 동네는 이제 첫 줄에 콜론 찍고 엔터 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물을 적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대충 느낌상 요 메인인가 뭔가 하는 친구는 프로그램 클래스의 내용물인 것처럼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차이점은 콜론 찍고 엔터를 친 게 아니라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의 내용물이다와 같이 구역을 지금 지정해 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인이란 친구도 비슷한 느낌으로 얘 지금 느낌상 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얘가 파이썬으로 치면 함수에 해당하는 친구겠구나 라고 느낌이 살짝 올 겁니다.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 줄부터 요 사이 부분이 메인이라는 그 친구의 내용물이다 같이 영역을 지정해 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여러분 이거 글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건 저만 할게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만든 김에 프로그램 하나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자바 내용 한가운데 딱 펼쳐져 있을 거잖아요. 그 메인 어쩌고 중괄호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동네에서 주석 적는 방법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Shift 3 해서 그 우물정 그거 있잖아요. 샵이라고도 부르고 정식 명칭은 넘버 사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로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치면 주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 프로그램 자체랑 상관없이 메모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그렇게 시침질이 되어 있는 거 아래줄에 적당히 엔터키 친 다음에 SYSOUT 6글자를 적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파이썬 동네도 동등한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이 글자를 적으면 요 지금 탭의 제목 파일명 왼쪽에 별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장을 하면 그 별표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별표는 이제 이게 지금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건데 그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한 적이 있다를 의미하는 별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 적당히 친 다음에 SYSOUT 하고 컨트롤 S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즉시 빨간 줄을 그어놓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저기에 빨강색으로 두드러기를 지금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웃라인 부분도 지금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코드 치는 창 오른쪽 위에도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빨간색 칩이 하나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해가지고 자 봐봐요. 6글자를 적었는데 무려 3개의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걸 프로블럼스 탭에서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선언을 적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 요즘 대부분의 이렇게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는 개발 도구들은 인간이 지금 코드를 잘 치고 있나 못 치고 있나를 수시로 검사를 해가지고 본인 마음에 안 든다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프로그래머한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쪽도 지금 X, 동쪽에도 X, 남쪽에도 X. 저 사람이 저 못 봤는데요 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끔 여기저기에 지금
방금 적은 6글자가 잘못됐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우리 이번 학기에 만드는 수많은 자바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애들 중에 정확히 어떤 친구에 지금 문제가 있나, 내지는 좀 더 파보면 어떤 폴더 안에, 어떤 쌀가마니 안에, 어떤 점 자바 파일 안에 문제가 있나와 같은 걸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탭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왼쪽에 지금 줄 번호 왼쪽에도 이 줄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정확히 어떤 글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밑줄 쳐주고, 오른쪽은 지금 네가 띄워놓은 그 창에 지금 이 한가운데 띄워놓은 그 파일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미니맵 같은 느낌이에요. 오른쪽 스크롤 바에 이렇게 칩을 달아둔 건 지금은 몇 줄 안 되니까 큰 상관없는데, 이 전체 코드에 대충 요 정도 위치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하면 그 오류가 발생한 부분으로 언제든지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미 몇 번 경험해 봤을 건데, 내가 예를 들면 300줄 언저리를 내가 코드 짜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코드를 잘못 짜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빵빵 터지고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키보드 치다가 갑자기 스크롤바 어딘가에 빨강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걸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언제든지 이 친구를 클릭하면 지금 내가 밑에서 잘못 건드려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모순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진짜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요 문제들을 해가지고 열어서 이클립스가 나한테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게 나을 건지 조언을 어떻게 지금 해놨나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인은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중괄호 안에 메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조금 더 하고 새로운 친구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빨강색 두드러기를 여기저기 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빨간 마크들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클립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워낙 노트북도 그렇고 실습실 컴퓨터도 그렇고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자바가 발전한 거에 비해서 컴퓨터의 발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 가지고 오늘날 이클립스는 이런 것들을 준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드 잘 치고 있나, 뭐 오타 난 건 있나 없나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확인한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분 눈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줄 겁니다. 항상 모든 검사를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밑에 있잖아요. 문제들의 오류 3개입니다 라는 거는 저장하기 전까지는 안 보여줬었습니다. 빨간 줄은 즉시 그어줄 만큼 편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빨간 줄 그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근처는 엄청 빠르게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 코드 다 짰어 하고 컨트롤 S를 누르면 그때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검사를 한번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다른 곳에 빨간 줄 긋고, 그 다음에 밑에 목록에 이제 유지를 해준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짚어볼 만한 습관은, 자, 파이썬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자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코드 짜다가 저장하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빨간 줄 긋고 막 그런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빨강색이 다 없어져야 이클립스 입장에서도 저 사람 자바 프로그램 정갈하게 잘 짰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런 게 없어야 아마도 내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때 내 목표대로 잘 동작할 테니까 중간중간 특히나 저장하고 조금 한숨 쉬면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살짝 구경해서 내가 이제까지 작성한 내용에 모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는 않나 살짝 확인해보고, 만약에 빨간색이 떴다.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빨간색을 먼저 해치우고 정리를 잘 해둔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습관을 살짝 짚어두시면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더 깔끔한 코드를 틀림없이 천천히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런 거를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빨간 줄 안 그어놨는데 실행하는 도중에 터진다라든가 그런 상황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바는 꽤나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문제가 있는 코드를 고쳐봅시다. 사실 요 SYSOUT는 진짜로 유효한 자바 코드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요 커서 깜빡거리는 그 친구를 적당히 뭐 마우스로 클릭한다든가 방향키 같은 거 써서 SYSOUT 바로 뒤에 깜빡거리도록 만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당신한테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창 뜨고 아무 변화도 없다, ESC 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SYSOUT라는 걸 목록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ystem.out.println이라는 거를 우리 대신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한두 번 정도 맨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 하냐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SYSOUT 하면은 제대로 된 목록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완성을 그냥 한 번에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확인해 본다면 자, 지금 보시면 뭔가 괄호 열고 닫고 돼 있고 맨 뒤에 세미콜론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얘도 지금 함수 비슷한 거 해가지고 프린트라는 우리 엄청 자주 구경해 본 그런 단어들도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고 여기서 여러분이 쉬프트 따옴표에서 큰 따옴표를 적으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 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고 우리 커서는 지금 그 따옴표들 사이에서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근본 있는 글자죠.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엔터 키를 치면 이제는 커서가 그러니까 다음 줄로 막 줄바꿈이 되는 게 아니라 커서가 오른쪽 세미콜론보다 뒤 그러니까 이 전체 줄 뒤로 점프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금 왼쪽 오른쪽 아래 빨강색으로 좀 두드러기 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S 누르면 이제 왼쪽 오른쪽 아래 빨강색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화면에 헬로 월드 출력하는 문장 하나를 메인 요 중괄호 안에다가 성공적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은 즉시 사라졌지만 오류 같은 애들은 저장해야지 본격적으로 검사해서 없앤다든가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내 인생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의 작성이 끝이 나고 자,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내 자바 프로그램 나 코드 다 짰어요. 실행해 볼래요 할 때 단축키가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됩니다.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맥 쓰는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런 메뉴 보시면 런이라는 게 메뉴에 뜰 것이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1이고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아래 남쪽에 새로운 콘솔 탭이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의도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글자들 근본 있는 13글자가 출력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실행해 보는 것까지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해 두고 도움이 필요하다 봐드릴게요.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럴싸한 내용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헬로 월드 한 다음에 엔터키 치고 컨트롤 S 누른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 한 가지 더 본다면 지금 우리 파이썬 코드 짤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면 DEF만 다른 색깔로 칠해준다라든가 임포트만 다른 색깔로 칠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따옴표 안에 내용물만 따옴표 부분만 다른 색으로 칠해준다라든가 그런 거는 프로그래밍 코드 짤 때는 우리가 직접 막 우클릭한 다음에 막 글자색 바꾸는 게 아니라 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적절한 강조해야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정해둔 색깔로 자동으로 칠해준다라는 거. 문법에 입각해서 칠해준다라는 거. 뭐 그거는 일반 상식이니까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F11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여기저기 있었던 빨간 점들이 싹 사라지는 걸 여러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코드는 유효한 자바 코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할 때 뭐 출력하고 막 키보드 입력받고 하는 거를 새로운 창 막 까만색 창 띄워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내용물로서 콘솔 탭을 열어둔 다음에 그 콘솔 탭에다가 출력할 거 출력하고 나중에 입력할 때도 이 부분 이제 여러분 클릭해가지고 키보드 쳐서 엔터키 치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간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게임 만들 때는 그때는 새로운 창을 띄울 겁니다. GUI 창 띄워서 여러분 원하는 그림 스페이스바 누르면 띠용띠용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코드 짜는 걸 우리가 할 거예요. 당분간은 이 콘솔 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행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 한 줄 딸깍 해가지고 만든 그 자바 프로그램의 방금 자동 완성 당했던 한 줄의 의미를 역으로 헤아려 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는 점 2개를 사이에 두고 3개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도 점 연산자 몇 번 써봤겠죠? time.sleep, random.randint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점을 찍는다라는 건 랜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들 중에 나는 지금은 randint를 쓰겠다. 그냥 randint가 아니라 랜덤 거 randint를 쓰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어디 사는 누구 같은 느낌으로 점을 찍었었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이 여기는 2단으로 찍혀 있는 것 같고 system, out, print, ln 이렇게 3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마우스를 써서 마우스 포인터를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툴팁이 뜨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줘요. java.lang.system 해가지고 이 친구의 아마 일종의 full name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막 외국 사람들 막 이름 뒤에 막 미들 네임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귀찮아갖고 막 점 이런 식으로 축약하고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시스템이라는 친구는 java.lang.system이 본명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언제적부터 이 자바 동네에 살고 있었냐 같은 것들을 영어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시스템 클래스 컨테인 얘도 아마 클래스 이름이었나 봐요. contains useful fields and methods, it cannot be instanced. 막 이 복잡한 단어들 막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OUT라는 친구는 지금 색깔이 다르죠? 지금 이 친구만 파란색이고 플러스 이 친구는 이탈릭체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이랑 일종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칠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친구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린트 스트림 띄고 java.lang.system.out 여기서의 시스템은 왼쪽에 있는 이거죠. java.lang.system은 시스템의 본명이고 걷다가 점 찍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out이라는 친구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탠다드 아웃풋 스트림 출력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덩어리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이런저런 이 친구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와 같은 예시 코드가 역시나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뒤에 보시면 프린트 ln이라는 친구는 얘는 좀 여러 줄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oid 적혀 있고 java.io.printstream.println 그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x라는 거 하나 받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대충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나오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거 잘 조합하면 우리는 out 어쩌고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print ln이라는 기능을 썼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우리가 x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정했던 큰 따옴표로 표현해둔 저 글자들을 아무튼 잘 출력해주는 그런 느낌의 기능을 우리가 점점 찍어가면서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니고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보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print 5글자 내가 키보드로 그냥 치는 거 전혀 지장 없었는데 자바 동네에선 헬로월드 출력하는 것조차 이런 뭔가 있잖아요. 족보를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점을 2번이나 찍어야지 그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살짝 불편하긴 한데 뭐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들 중에 정확히 원하는 거 골라가면서 최종적으로 괄호 열어서 내가 이번에는 뭘 출력하고 싶나와 같은 것들을 지정하기까지 해봤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 봤던 그 영어 설명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랜선 지금 와이파이 내가 접속 안 했다 그러면 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즉석에서 다운받아 갖고 여러분 눈에 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몇몇 이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와이파이 연결하면 어차피 LMS 접속하려면 와이파이 이미 접속했을 거니까 걔는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건 조금 주의사항입니다. 자, 우리 자바 동네, 파이썬도 사실 그랬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잘 구경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들, 달리 말하면 다른 분들이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적어두신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신 이름들을 끌어와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십니다. 그리고 조금 슬프게도 그 설명을 영어로 적어두세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영어 영문학과인 친구들조차도 방금 전 그 노란색 툴팁이라 부르죠. 그렇게 튀어나오는 영어들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 아니면 대학 영어 아니면 뭐 영문 뭐 그 있잖아요. 뭐 문학적인 영어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쟁이들 되게 덕후 같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어휘로 점철되어 있는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 읽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낀다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이름 구경해 봤는데 비슷한 다른 이름들 툴팁 구경할 때도 동등한 영어 단어가 동등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이 살짝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바 동네에서 뭔가 현상이라든가 뭔가 기능이라든가 뭔가 의견 같은 것들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돼 있는 겁니다. 왜냐? 미국 사람만 자바 코드 짜는 거 아니고 인도 사람도 짜고 영국 사람도 짜고 한국 사람도 저런 거 짜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만들어 둔 거에 대한 설명을 뭐 인터내셔널한 하면서 자바 동네에 특화되어 있는 영어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 영어 툴팁들을 자주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살짝 그나마 간단한, 그나마 그 동작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영어 툴팁을 구경해 두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뭔가에 대한 툴팁도 얘랑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돼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완전히 새로운 뭔가들을 구경을 해보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바 동네도 그렇고 파이썬 동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나름 그 동네의 일정한 하우스 룰 내지는 기조 내지는 좀 더 고상하게 컨벤션을 가져가요. 그리고 방금 봤던 툴팁 설명들까지 그러한 컨벤션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해서 작성돼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자주 구경해보고 익숙해지면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자바 뭔가들 내지는 자바랑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돼 있을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다른 동네 내용들도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해두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내용을 GPT한테 영어로 물어볼 때도 큰 무리 없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 남의 문법 흉내내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지 같은 비문 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보면 그런 비문으로 답변을 해주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잠깐만요. 중간 쉬는 시간이 배정돼 있기는 한데 요거까지 하고 싶시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줄 적었잖아요. 6번째 줄일 겁니다. 그 커서를 적당히 마우스 같은 거 써서 요 프린트 ln 적혀있는 줄 맨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Ctrl C를 누른 다음에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거 맥 쓰는 친구들 커맨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라면 아무 변화도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아까 복사해 놨던 그 한 줄을 연거푸 적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F12를 누르면 이제 2배 뻥튀기 된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콘솔 탭에 출력되는 결과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 결과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 줄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2번 하면 이렇게 2배 뻥튀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2줄에 걸쳐서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하고 실행하면요. 자, 그래서 방금 해봤던 작업을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줄여서 복붙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복붙을 적극적으로 써야 우리 수업 속도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스피드를 가져갈 예정이에요. 자, 우리 지금 요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 .pdf 파일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 어떤 부분은 자, 요 코드 치세요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연 다음에 적당히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PDF 파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뜯어가지고 여러분 이클립스에 붙여넣어가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잠깐만요. 친구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만한 점이 제가 지금 요거 파워포인트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를 써서 전달하고 있고, .pdf 파일 만들 때도 그 파워포인트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려요. 파워포인트는 어도비가 만든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pdf 파일을 여러분이 구글이 만든 크롬을 써가지고 열어서 구경을 하면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엔터를 내가 중간중간 쳐줘야 되고 이상한 되게 꼬투리 글자들 막 그런 거 튀어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이제 윈도우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파워포인트 만든 회사에서 웹브라우저 만들어 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브라우저 여러분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를 써서 .pdf 파일을 여시면 깔끔하게 복붙이 됩니다. 왜냐? 그 친구는 요 .pdf 파일 보고 아 이거 원본은 파워포인트였네 라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 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 마치 파워포인트 파일을 드래그한 것처럼 편하게 적절한 글자들을 챙겨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PDF가 이렇게 수업 자료 올리고 여러분 눈으로 구경하는 용도로 만든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해요. 원래는 이제 인쇄용으로 포토샵 만든 회사가 만들어 둔 건데 원래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요즘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런 복붙과 관련된 불편함이 조금 있지만 뭐 큰 무리 없이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줄 적어놨어요. 이 2줄을 컨트롤 F11 누르면 각각 실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콘솔 탭에도 헬로 월드가 2번 출력됐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복사 붙여넣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적당히 쉬프트 화살표 연타를 해서 2줄을 다 선택을 해보세요. 2줄이 다 선택되어 있는 채로 이번에는 윈도우 기준으로 Alt, Shift, G를 한번 눌러보세요. 왼손으로 셋 다 누를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줄 다 선택하고 Alt, Shift, G 누르면 이렇게 굳이 선다 문제지가 뜨면 성공이에요. 뭔가 위에 화살표 3개 있고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나열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9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자바의 while문을 껍데기를 자동 완성해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의 while문이랑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첫 줄에 그 while문의 소위 말하는 조건식을 적어서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건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서를 요 괄호 안 조건식을 적는 자리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키보드를 쳐서 적절한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게 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while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3번 반복 그런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이랑 다르게 소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적고 엔터 키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커서가 내가 아까 전에 선택했었던 파란색으로 선택했었던 그 2줄 중에 마지막 줄 가장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 것까지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키를 좀 더 쳐서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할 건데 일단 이 2줄 실행한 다음에 다음번에 추가로 할 일이 있다면 이어서 적으시면 되게끔 커서를 적절한 자리에 마지막 배송까지 택배까지 해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우클릭을 아마도 하면 목록이 나올 겁니다. 이 친구 우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Surround with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쓴 거예요.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 Alt Shift G고 맥 쓰는 친구들은 여기 적혀 있는 단축키를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9번 고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조건식에 true를 적었어요. 참된 동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입니다. 파이썬이랑 차이점이 파이썬 동네의 t는 대문자예요. true의 t는. 걔만 그러죠, 여러분. 그 소위 키워드라고 부르는 친구들 중에 if, while, 아니면 뭐 and, or, def, import 이런 애들은 다 소문자인데 true랑 false만 대문자예요. 거긴 조금 슬픈 사연이 들어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얘는 자바 동네는 약간 그거에 비하면 되게 일관적으로 소문자 t로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rue, 여기에 true도 비슷한 느낌으로 while이랑 똑같은 격으로 붉은색 키워드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강조를 해두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요. 요거는 하나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저 요거 아웃라인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저 이거 실행 취소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 다음에 9번 누르면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추가적인 디테일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자동 완성 당했어요. while문 이렇게 껍데기 씌워달라 그랬고 조건식 곧 적을 예정인데 잘 보시면 어딘가에 녹색으로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발을 하나를 세워두는 걸 여러분 종종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얘는 아까 전에 SYSOUT, 저는 보통 sysout이라고 줄여 부르는 그 친구 적을 때도 이 녹색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적당히 키보드 친 다음에 엔터 치면 녹색 바가 있었던 곳으로 커서가 텔레포트를 한다 봐주시면 돼요. 아까 sysout 적을 때도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녹색 바는 맨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커서는 괄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엔터키 치면 다음 줄을 적기에 적합한,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면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 그러니까 이클립스라는 친구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방향키 왔다 갔다 하고 마우스에 손대서 클릭하고 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당한 본인도 알고 있는 타이밍에 적절한 위치에 커서를 바로 마지막에 집 앞까지 택배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까지 숨어 있고 여러분이 그걸 녹색 바를 써서 자바로 코드 짜는 사람들은 이런 순서대로 코드를 짜는 걸 즐겨 하나 보다. 그게 인기 투표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받았나 보다. 와 같이 남들의 스타일, 우리 선배들의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엿보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은 한도 끝도 없이 그 두 줄 헬로월드를 2번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짜로 한도 끝도 없이 헬로월드 안녕 세상 하는 거를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곧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고 컨트롤 F11 누르면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장을 하지 않은 채로 컨트롤 F11 누르면 저희가 아까 체크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저장하고 실행하시겠습니까? 같은 이런 느낌의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컨트롤 F11 저장 안 하고 눌렀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모든 파일들 저장하고 자바 프로그램 실행해줘. 고르고 OK를 눌러주시면 다음번부터는 그냥 여러분 실행해보고 싶다라면 언제든지 그냥 컨트롤 F11 누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 자, 지금 봐봐요. 제 콘솔 탭은 뭔가 지금 끔찍끔찍거리는 거 저 오른쪽 보시면 지금 스크롤바가 아주 개 요동치고 있잖아요. 진짜로 헬로월드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F11을 4번 정도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 자바 프로그램은 의미 관점에서 5번 시동을 거는 셈이 됩니다. 를 한번 해볼게요. 전 지금 하나 지금 실행 중이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콘솔 탭을 봐서는 모든 친구들이 다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고 있어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봐봐요. 요 콘솔 탭 조금 키워가지고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어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나에 더해서 뒤에다가 괄호 열고 이 프로그램이 언제 스타트했나 소위 타임 스탬프 그래서 시각을 우리한테 노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눌렀다 보니까 이 친구들 시작 시각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자, 이클립스, 자,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 프로그램 이미 실행 중인데 다시 한번 단축키 눌러서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 실행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Alt 탭 한 다음에 코드 짜고 다시 한번 실행 버튼 누르면 이전 거를 죽이고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자바 동네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컨트롤 F11 5번 눌렀더니 지금 실행 중인 자바 프로그램이 5개가 분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클립스는 콘솔 탭을 하나만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나 이거 말해야 돼요 하면은 그 친구 살짝 비춰주고 다른 애가 저 이거 출력해야 하면은 그 친구 걸 다시 한번 채널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을 눈으로 구경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나의 콘솔 탭을 5개의 동등한 느낌의 자바 프로그램들이 공유를 해가면서 아 저도 헬로월드 나도 헬로월드 나도 해야 되는데와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컴퓨터는 이제 드디어 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살살 녹아들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되게 시끄러운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지금 이 콘솔 탭 조금 길게 보면 시작 시각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불편해요. 자바 동네 특히 이클립스를 쓸 땐 이게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컨트롤 F11을 또 그러니까 코드 고친 다음에 컨트롤 F11 또 누른다는 건 옛날 거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실행 스타트했던 프로그램이 아직도 돌고 있는 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클립스는 옛날 걸 죽이고 새 거 하나만 켜주는 게 아니라 옛날 거 그대로 살려둔 채로 두 번째 인생, 2회차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자바 동네는 그렇게 짜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를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파이썬 프로그램 여러분 노트북으로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로 짠 다음에 그거 실행해 보는 것도 여러분 동일한 컴퓨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바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 개발자분들은 본인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는 걸 잘 전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코딩은 내 노트북으로 했어요. 실행은 내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한다라든가 또는 코딩은 내 노트북으로 했어요. 실행은 우리 은행 그 뒤에 있는 서버에서 한다라든가와 같은 코드 짜는 컴퓨터, 단축키 누르는 컴퓨터랑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동작하는 컴퓨터가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초보 신입 사원이 단축키 하나 잘못 눌렀는데 예를 들면 국민은행 서버가 껐다 켜진다 생각해봐요.
개 난장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코드 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스타트 하겠어 라고 마음먹을 때 옛날에 실행해뒀던 걸 죽이는 걸 일반적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내 노트북에서 코드 짠 거 다른 데서 옮긴다라든가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제출한 거 제가 다운받아 보긴 하겠지만 그걸 제가 이클립스로 열어서 직접 제가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능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가 살짝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 수업 진행하고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 수업이 있다. 평소와 다르게 내 노트북이 뭔가 힘이 없는 것 같다. 배터리가 벌써 20%밖에 안 남았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이미 실행을 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뒤에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클립스가 그걸 중간중간 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노트북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콘솔 탭 열어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 네모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종료시키는 강제 종료 버튼이에요. 얘를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은 눌렀다 떼야지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눌렀다 떼야 되는데 그거를 얘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치면 1번이 보이는 상태에서 누르고 다른 걸로 바뀌기 전에 손을 빠르게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1번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화면 전환, 채널 바꾼다?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터미네이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5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눌렀다 떼는 거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하면은 5명이 다 사망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 요 콘솔 탭 보시면 아까 전에 프로그램 누구가 몇 초에 켜진 친구입니다 하는 거 왼쪽에 터미네이티드와 같이 종결되었다, 끝남, 뒤짐과 같은 느낌의 태그가 붙는 걸 볼 수 있고 빨간색 네모는 지금 살아있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드디어 저 스크롤바 날뛰던 친구도 숨을 멎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콘솔 탭 오른쪽 살짝 보면 이 모니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열어보시면 지금 이 하나의 콘솔 탭을 어떤 프로그램들이 공유해서 쓰고 있나,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죽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손이 조금 느리다, 아니면 마우스가 조금 이제 저렴이 무선 마우스라서 이게 클릭이 잘 안 된다라면 요즘 콘솔 탭 본론 부분 적당히 우클릭하면 터미네이트 얼 버튼이 있습니다.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애들을 다 죽이는 최후의 수단 버튼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순발력이 약하다라면 우클릭한 다음에 요거 눌러서 다 죽이는 걸 골라셔도 돼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헬로월드 잔뜩 떠 있는 거 마음에 안 든다라면 요 방금 전 눌렀던 네모 버튼 오른쪽에 X 버튼 누르면 그 친구를 위한 이제까지 기록해 놨던 거를 다 날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또는 X 2개짜리에서 모든 콘솔 탭에 적혀 있었던 거를 다 증발시키는, 난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다 지워줘와 같이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노트북 배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남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제 이 친구도 냉각이 돼서 팬이 더 이상 돌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노트북 우리 수업에서만 쓰는 거 아니니까 딴 데서도 써야 되니까. 심지어 이거 여러분 뚜껑 닫는 동안에도 이 친구가 헬로월드 출력하고 자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하는 판별식 같은 거는 요 콘솔 탭 왼쪽에 요거 터미네이티드 떠있나,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저 모니터 버튼 눌러가지고 혹시 뒤에 살아있는 친구는 있지 않나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자바 동네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긴 하지만 나름 인지상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도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막 해외여행 잘못 가서 조금 안 좋게 간다라든가 그러면 되게 슬픈 거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요 프로그램들도 나름 명예로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여러분이 그 친구들의 뒤 마지막을 케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의로 이런 붐비는 상황, 교통정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 가면 여러분이 나 코드 첫 번째 버전 잘 동작 안 해.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확실히 알겠어. 바로 그냥 갔다 와서 두 번째 버전 또 켜고 하면은 첫 번째 버전 친구는 점점 내 뇌리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친구 돌지 않아도 되는데, 내 배터리 태워먹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마지막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친구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노트북이 이놈의 게임 프로 수업만 하면 노트북이 느려진다 같은 체감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좀 느려졌다 싶으면 방금 봤던 방법대로 지금 살아있는 프로그램들 있으면 전부 다 필요 없다면 그냥 그 터미네이터 얼 하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클립스 자체를 꺼버리면 살아있던 모든 애들 정리하고 종료가 되니까 그 마지막 부분은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클립스 사용 방법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중간 쉬는 시간 갖는 게 낫겠죠. 10시 28분이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 중간 쉬는 시간입니다. 몇 분 쉴래요? 우리 11시 45분까지 대충 수업하면 잘 끝낸 셈 되는 거잖아요. 추천받습니다. 쉬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 지금 도움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내용 잘 안 되는 거 있다. 손들어 봅시다. 특별히 없으시면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빠른 퇴근을 위해서 12분만 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코드 짠다 하는 그런 맛을 느끼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와일문 그거 짜는 것도 다들 귀찮아해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막 덮어 씌우기, 서라운드 윗 기능 있다라는 거 구경해봤고, 심지어 그 굳이 선다로 짠뜨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일문은 보통 그냥 본인 손으로 칩니다. 그래서 걔는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기는 한데 그 1, 2, 3번 막 이런 애들은 우리 뭔지도 모르는 그냥 복잡한 기능들인데 자바로 코드 짤 때는 항상 막 적당히 중괄호 열고 닫고 규칙에 맞게 잘 적어야 되는 복잡한 애들 위주로 1, 2, 3번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왼손으로 한 번에 칠 수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구경을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막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클립스로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마지막에 실행할 때 뭐 눌러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요.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걸 지난주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LMS에다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전에 출제했었던 모든 시험들의 문제지 .pdf 파일을 전부 다 하나의 폴더에 때려놓고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체 공개를 할 겁니다. 소위 기출, 그러니까 작년 게임 프로, 재작년 게임 프로 시험지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구경해서 아니 올해도 뭐 비슷하게 내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양심이 있으면 자 봐봐요. 그게 이제는 압축 파일 크기가 막 10메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몇 년을 했으니까. 물론 다른 수업 것도 껴있긴 한데 그렇게 짠뜩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놓고 거기서 단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개자식인 거잖아요. 그죠?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거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비밀 게시판 가가지고 개인 프로 이응 지읒 히읗 족보 구여 사례함 막 이런 거만 올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할 예정이고, 그거 구경해 보시면 막 이런 막 지역적인 뭐 그런 거 잘 안 나왔던 것 같다라고 살짝 감이 오실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지금 올려봤자 별 의미 없잖아요. 적당한 타이밍에 수업 페이지에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그 부분, 시험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해 봤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뭐 헬로월드 가지고 적당히 장난질 한 거잖아요. 조금 더 그럴싸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우리 손으로 조금 째깍째깍 같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잠깐만요. 지금 10시 45분이란 말이에요. 11시 40분이 되면 저한테 역시나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11시 45분에 여러분 여기서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한번 오늘 뒷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헬로월드는 내비두고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2주차니까 we underscore practice 정도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만드는 거 아까 봤듯이 요 맨 왼쪽 위에 요거 세모 버튼 누르고 자바 프로젝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e underscore practice 정도 하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는 다 제대로 세팅돼 있을 거니까 그냥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런 느낌으로 뜰 거고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이제 가나다 순, 출석부 순으로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를 나열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W3, W4 같은 느낌으로 아래 이제 하나하나씩 이번 학기에 채워 넣는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친구 열어서 src 폴더 우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 해가지고 역시나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Alt V까지 체크한 채로 엔터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날 겁니다. 나중에는 뭐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 그냥 9시 이제 와갖고 그냥 노트북 뚜껑 열고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도움 필요하다 있습니까? 나 새로운 클래스 프로그램에 대한 클래스 정의 그 다음에 메인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좀 더 그럴싸한 목표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대충 이런 목표를 한번 챙겨본다 생각해 봅시다. 1 이상 100 미만의 수들을 다 더한 결과를 실제 덧셈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을 살짝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얘 이제 얼마입니까? 1부터 99까지 다 더하면 뭐 우리 초등학교 때 구경해 봤으니까 둘 중 하나겠죠. 뭐 5050이거나 4950이거나 그런 되게 규칙적인 숫자 나오는 거 여러분 대충 기억나잖아요. 첫째 거랑 둘째 거랑 더한 다음에 적당히 곱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튀어나오는 거 그거.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봤었던 그 while문을 다시 쓰면 일단은 대충 어떻게 숫자들을 굴려야 되나 같은 느낌은 다 올 겁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짤 수 있냐 물어보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얼마든지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바 코드를 써서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이런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해서 마지막에 4950을 네 글자를 성공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는 아마 while문 조건식 이렇게 깨작거리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무슨 문장들을 적어야 되냐. 일단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while문 내용물 100번 반복 실행하는 while문 살짝 구성해 두고 매번 그 while문 한 바퀴 돌 때마다 현재 숫자를 이제까지 적산해 둔 수에 더해서 다시 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while문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는 마지막 숫자까지 다 더한 99까지 다 더한 결과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 while문 다음 문장으로서는 아까 그 sysout인가 그거 자동 완성 당해가지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만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짠다면 편하게 짤 수 있을 거고 대충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숫자들을 몇 개를 기록을 해놨다가 꺼내서 쓴다라든가 같이 여러분 아마 파이썬 수업 시간에 봤었을 변수라는 친구들을 몇 개를 도입해야 되겠구나까지 여러분이 떠오른다라면 대성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바 동네에서는 살짝 차이점이 생깁니다. 자바 동네에서 그런 새로운 이름들, 예를 들면 숫자 하나를 담아둔다라든가 그런 이름들을 도입할 때 파이썬이랑 살짝 차이가 생겨요. 자, 파이썬 동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이썬 프로그램 만든다 칩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 3개를 내가 다뤄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었나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요. 넘버는 1 엔터, 그 다음에 합은 0 엔터와 같은 느낌의 문장을 먼저 적어두고 스타트를 했을 겁니다. 적당히 위에다 이렇게 나는 2개 쓸 거야와 같이 마음 먹고 스타트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while 한 다음에 넘버가 100보다 작은 동안
합에다가 합 더하기 넘버 적산해서 다시 담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한다와 같이 여러분이 적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친구는 뭔가 틀리긴 했지만 아무튼 잠깐만 저도 지금 틀렸죠. 그렇죠? 넘버는 넘버 더하기 1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하면은 4950이 예쁘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코드 짤 때도 그래 while문 써야 된다. 마지막에 프린트한다. 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숫자들을 내가 담아놨다가 꺼내서 써야 되냐와 같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할 건데 이런 코드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한 계획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보통은 더 편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코드 뭐 짜야 되는지 뭐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 할 때 대부분은 위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스타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친구니까 아 그래 이렇게 두 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놓고 밑에다가 목표 달성하는 코드 작성해 보세요라고 시험 문제 같은 건 낸다 칩시다. 우린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그나마 쉬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얘까지 다 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전달하면 그러면 득점률이 쭉쭉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쪽과 관련한 계획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어차피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든다라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되는 숫자가 몇 개냐 어떤 종류의 거가 있냐 어떤 애들은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글자들 같은 거일 수도 있죠.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담겨 있어야 되냐 걔네들은 언제 세팅이 되고 언제 담겨 있던 걸 꺼내서 쓰냐 같은 것들을 살짝 신경 쓰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 자 요거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를 파이썬 동네에서 정식 명칭은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문장이고 얘는 어사인먼트를 하기 위한 문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렇게 는 해가지고 뭔가 할 때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서 써야 된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잔뜩 적어놓고 스타트 했을 거예요. 보통은 맨 위에다가 몰아서 적어서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그렇게 접근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자바 동네도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건데 자 이거 저만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대놓고 넘버는 1로 스타트 할 거야. 엔터 치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시 빨간 줄을 끄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차이점 자바 동네에서는 마지막에 엔터를 치는 대신에 요 세미콜론을 찍어서 끝을 내는 편입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마지막에 엔터를 꼭 쳐야 되는데 자바 동네는 그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중간중간 요 전체 내용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보통은 찍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빨간 줄을 지금 끄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넘버는 1 세미콜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변수 이름 넘버를 도입했다라고 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랑 자바 동네에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꽤나 다양한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 구경해 봤겠죠? 여러분 파이썬에서 배운 형식들 뭐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int라는 걸 써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age는 input 나이를 이를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입력받으면 파이썬의 input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age 하면 35 숫자 35가 아니라 3, 5 두 글자짜리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이 고른 나이 숫자를 내가 써야 된다라면 여러분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int 해가지고 어떤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내가 age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쓴다와 같이 접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int의 반대말은 str 해가지고 스트링의 줄임말입니다. 그 친구 이렇게 두 가지 형식 정도는 여러분이 써봤을 거고 몇몇 이제 창컴 내지 창프 수업에서 이제 리스트라는 형식 이름이라든가 등등을 구경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는 그걸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숫자 2개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썼다가 해야 돼요.
일씩 더한다든가 적산을 위해서 남겨둔다라든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내 강력한 소망, 내가 지금 숫자 2개를 다뤄야 된다. 좀 더 정밀하게 인트 형식 값 2개를 다뤄야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요건 같이 한번 쳐봅시다. 여기서 그 형식 이름 int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자바 동네에서 사용할 내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새로운 변수 이름, 좀 더 정밀하게 int 값 하나를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새로운 변수 이름을 도입을 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파이썬 동네랑 다릅니다. 파이썬 동네에선 중간에 아무 때나 나 이거 지금 3 담을래, 7 담을래, 그냥 여러분 는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써도 됐어요. 자바 동네에선 그렇게 중간에 막 이름 도입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바 동네에선 그거를 강제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우리가 추가로 넘버라는 이름 단순히 변수 이름이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얘는 int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이야. 얘는 str 형식, 사실 뭐 자바에선 스트링이라고 그냥 풀네임을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글자들 담기 위한 친구야. 아니면 여러분 플롯이라는 형식도 구경해 본 적이 있겠죠? 소수점 달린 숫자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이야 같이. 그거를 미리 대문자만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정리 슬라이드 나올 건데 이런 느낌으로 적는 이 한 줄, 저 세미콜론까지를 자바 동네에서는 선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ecl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있잖아요. 선전포고할 때 declare 한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리 얘기한 다음에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선언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게 2개 필요해요. 따라서 복붙한 다음에 하나는 합 정도로 적어두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신경 쓴다라면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썼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넘버에다가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합에다가는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도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넘버는 1, 합은 0과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얘는 필수는 아닙니다. 얘를 처음에 이렇게 담고 스타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중간에 언제든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타이밍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은 0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자, 합에 0을 담는 이유는 0이 덧셈의 항등원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덧셈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다 끝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썬에서도 그랬듯이 while문을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아까 전 단축키는 원래 내가 적어둔 내용을 while문의 내용물로 밀어 넣는 단축키였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생으로 while문을 적기 시작할 거다라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진행했겠죠? int 변수 2개 준비 다 돼 있겠죠? 그러면 그냥 대놓고 소문자입니다. while을 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아까 전에 시스아웃 할 때 눌렀던 단축키랑 똑같은 거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자바의 while문을 편하게 적는 방법 3가지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거 되게 이상한 거 적혀 있고 두 번째 거도 이상한 거 적혀 있고 세 번째 거를 고르시면 엔터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의 while문과 유사한 느낌 수준으로 껍데기만 씌워 놓은 while문을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while문의 조건식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우리는 지금 넘버 값을 합에다가 누적을 시킬 거예요. 1씩 더해가면서 그걸 감안하면 여기다가 넘버가 100보다 작은 동안, 왜냐면 우리는 100 미만의 값을 더할 거니까요. 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번에는 녹색 바가 요 while문의 중괄호 안에 있었으니까 바로 이 새로운 while문의 내용물을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이제 아까 파이썬에서 봤던 그 데이터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에 누적을 시켜요. 는 합 더하기 넘버. 요거 여러분 어쩌면 어떤 창컴 수업에서는 자 이건 저만 적을게요. 합 더하기 는 넘버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하다라고 배웠을지도 몰라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동치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써주시고 다만 이제 여기는 자바 동네니까 요 한 줄 적을 때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보통은 찍는 것 같다. 그것만 살짝 유의해 주시면 돼요.
엔터 키는 안 쳐도 되지만 세미콜론은 찍어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이거 빼먹었잖아요. 지금 방금 전 1 더했으면 다음번에는 2를 더해야 되니까 넘버는 넘버 더하기 1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1 더해서 1 되고 2 더해서 3 되고 3 더해서 6 되고 우와 같이 누적을 시키다가 넘버 값이 100이 됐다. 달리 말하면 방금 전에 99를 합에다가 더해서 누적을 시켜놨다. 하면 그때 이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뜰 거고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엔 반드시 합에는 인트 변수, 인트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인트 변수 합에는 1부터 99까지 다 더한 결과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면 닫는 중괄호 뒤에 자, 이 닫는 중괄호까지가 while문이니까 그 뒤에 엔터키 좀 친 다음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sysout 한 다음에 엔터키를 안 치셔도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쳐야 되는 친구들은 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뭘 출력해야 되죠? 합을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 이렇게 세 글자를 적으면 일단은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간다면 다 더한 결과는 한 다음에 합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메시지를 적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마 털렸을 거예요. 지금 합에는 숫자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파이썬 동네에서 그 str 더하기 str 하면 예를 들면 학 한 글자짜리 더하기 교 한 글자짜리 하면 학교 두 글자짜리가 나오죠. str 더하기 str이 가능했습니다. int 더하기 int 하면 숫자 덧셈이고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str 더하기 int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꺼지라고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파이썬이었다면 str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합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만든 다음에 str 붙이기로 덧셈을 하게끔 여러분이 직접 케어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자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해요. 자바 동네에선 str 더하기 int를 하면 str이 이깁니다. 그래서 마치 그 str 괄호 열고 닫고 자동으로 붙인 효과가 나요. 자, 요거 비슷한 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int 더하기 float 하면은 소스점 안 달린 애랑 소스점 달린 애랑 양쪽에서 싸우면 달린 애가 이깁니다. 그래서 int 값에 대한 float 형식값 만들어서 float 덧셈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동작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셨으면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 깔끔하게 495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짝 보면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배웠던 거랑 큰 차이 없죠. while문도 지금 생김새 좀 다르긴 한데 이걸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치기는 귀찮을 건데 다행히도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을 예쁘게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while 5글자 똑같은 키워드 적고 단축키만 눌러서 엔터키 치면 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엔 이거 별거 아니니까 뭐 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거 여러분이 직접 치셔도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변수 자리에 원하는 값 담는 거 여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맨 뒤에 세미콜론 따박따박 찍는다라는 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아까 전에 발견했던 겁니다. 이 위에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사용할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이름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봐봐요. 넘버는 1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넘버는 학이라든가 하면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분명히 넘버는 숫자 하나 담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런 글자를 담으려고 하는 거냐라 같이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썬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name은 3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name에 3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단순 변심해서 학 담고 싶어 하면은 그냥 해 줍니다. 원래 int 값이 담겨 있든 float 형식 값이 담겨 있든 아무 형식 값이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 미리 처음에 고정시켜 놓고 스타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파이썬이 더 편한데 어쩌면 파이썬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무슨 형식 값이 들어 있는지가 애매하다. 근데 그 형식이 다르잖아요. 덧셈도 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한 덧셈조차도. 네임 더하기
name 더하기 3 하는데 이게 지금 name 안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성공이고 다른 형식이 들어있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 막 몇백 줄씩 짜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로 그 값을 사용하는 시점에 여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래요. 그런 게 파이썬의 상대적인 단점이라면 자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헷갈린다. 나 위에 선언에 뭐라고 적었나 헷갈린다. 언제든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클립스가 대신 가서 읽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거 지난주에 짠 건데 위에 건 지난주에 짰는데 지난주에 내가 이 넘버라는 이름 인트 값 하나 담는 용도로 정해놨었구나. 나는 그 용도에 맞게 정갈하게 쓰면 됩니다. 다른 형식 값을 담는 건 이클립스가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두 개 덧셈 하잖아요. 지금 자 봐봐요. 합은 항상 인트 값 담겨 있어요. 넘버는 항상 인트 값 담겨 있어요. 따라서 합 더하기 넘버라는 이 전체 덧셈은 언제 이 짓을 하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인트 덧셈을 하는 겁니다. str 붙이기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세한 차이가 파이썬으로 코드 짤 때에 비해서 자바로 코드 짤 때 훨씬 더 빨라지는 차이를 발생시킨다 봐주시면 돼요. 이게 고정돼 있다라는 게 맨 처음에 계획할 땐 불편해요. 또는 이름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선언 적어서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자잘한 불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 스타트하기 때문에 중간에 망설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속도 향상이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경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 코드 자체 어렵지 않죠? 자, 요거 모든 글자를 지금 당장 짜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짜잘한 디테일,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이 적어야 되는 이런 뭔가 점 연산자 연타하는 거 등등을 다 커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창컴 지식을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도 어느 정도는 자바를 써서 구사를 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건 요 선언이라는 친구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얘는 근데 있으면 좋은 거니까 우리 계획적으로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 슬라이드 살짝 구경해 보고 잠깐만요. 제게는 약 30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자, 선언입니다. 영어로는 declaration 정도로 불러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숫자를 담아가면서 덧셈을 해야 됐었고 각각의 숫자를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미리 정해두고 스타트했습니다. 자, 요 미리 정하는 것 자체는 파이썬 코드 짤 때도 여러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데이터 측면에서 계획을 잘 해둬야 나중에 while문 조건식 어떻게 적지? 라든가 마지막에 출력은 뭘 출력하면 되는 거지? 와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선언이라는 건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이름을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도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도전할 목표들, 여러분만의 게임 우리 한 달 동안 만들 건데 지금 이 두 개보다 숫자 두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뤄야 할 테니까 자, 그래요. 사실은 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는 사실 복수형 단어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단수형 표현이 따로 있어요. DATUM이라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저렇게 데이터들 하면은 겹말이 되는 거 틀린 겁니다. 역전압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 저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데이터즈 같은 느낌의 표현을 구글 같은 데서 올리고 GPT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더 다양한 숫자들, 글자들을 다룰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걔네들을 각각 어떤 이름에다 담아둘 거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적절한 선언을 위에다가 살짝 적어놓고 아래에 있는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는 식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거다 봐주시면 돼요. 그런 습관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하면 좋은 거고 자바 동네에서는 강제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선언을 먼저 적어놔야지
그 이름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while문이라는 단어 튀어나왔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컴퓨터 동네에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은 영어로 statement예요. 여러분 뭐 if문, while문, for문,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파이썬 소개할 때 살짝 나왔던 뭐 import문 그런 것들 이미 다들 구경해 봤을 겁니다. 자바 동네에도 당연히 수많은 문장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 문장은 실행되는 거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영어로 execute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가지 문장들을 세미콜론 찍고 엔터 쳐가면서 순서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 우리 프로그램의 성능상의 실행 흐름상에서의 목표는 일단 1부터 100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은 적당히 위에다 뭐 적을 거냐 우리 while문 적어야겠다 마음 먹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while문 실행 끝난 다음에 덧셈이 다 끝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문장을 그 뒤에다가 적어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서로 다른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그 넘버는 1 세미콜론도 문장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걔 없으면 이거 잘 동작 안 하죠? 그죠? 각각의 소임을 달성하는 크고 작은 문장들을 우리는 내 목표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 는 오른쪽에 적절한 숫자들 따박따박 정갈하게 적어가면서 각각의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게임 만들 때 당연히 이렇게 그냥 한 화면에 보일 정도로 짧은 코드들만 존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애들은 레벨업을 하기 위한 코드, 어떤 애들은 스페이스바 누를 때 점프라는 기능을 발동시키기 위한 코드, 어떤 애들은 장애물이랑 내 캐릭터랑 부딪혔는지 검사하기 위한 코드, 수많은 코드들을 적어야 돼요. 걔네들은 각각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걔네들은 어떤 친구는 누구 중괄호 안에 어떤 친구는 다른 점 자바 파일에 다른 중괄호 안에와 같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적어가면서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자바 프로그램의 코드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계획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내 이클립스가 적절하게 프로그램 실행해 주게끔 중간중간 세세한 단계들도 따박따박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 미리 잘 선언 말 그대로 자 봐봐요. 선언의 선은 사실 먼저 선자가 아닙니다. 선생님 할 때 선자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뭐 우리 지금 뭐 국한문 혼용체 안 쓰잖아요. 그냥 먼저 적는다, 먼저 말한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 동네는 그게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키보드 치기 전에 일단 계획부터 해야 된다. 이름 정해놓고 스타트 해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선언 일단 그렇게 짚어두시면 되고 그 선언을 미리 잘 계획해 두는 게 내 프로그램 안에 어떤 숫자들, 어떤 글자들을 어떻게 담아놨다가 꺼냈을 거냐.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로 놓고 본다면 데이터 쪽과 관련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쏟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거의 동등한 수준의 중요도를 갖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아니면 이 반복 흐름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와 같은 세세한 디테일을 살리는 건 각각의 문장들을 적절한 순서대로 적절한 중괄호 안에 적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요 문장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을 적는 것 역시나 중요하고 얘는 이제 데이터 쪽에 대비되는 내 프로그램의 코드 쪽을 신경 쓰는 행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행스럽게도 이 코드 쪽은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야 된다 뭐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print 5글자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sysout하고 자동 완성 당해야 된다 그런 디테일을 제외하면 파이썬에서 썼던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파이썬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있었죠. 위에 적혀 있는 거 먼저 하고 내려온다. 그런 대전제 같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게 동등하게 자바에도 적용돼 있으니까 이쪽은 거의 준비 다 돼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예시는 충분할 것 같고 그래요. 두 번째 예시를 하기보다는 그래요. 지금 15분 일찍 끝내게 생겼는데 일찍 끝내는 게 낫겠죠, 당연히도.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이클립스라는 친구,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관련한 기본 조작 설명이 끝났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클립스 사용 방법,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딱 오면 이클립스 뚜껑 열고 그다음에 새 프로젝트 해가지고 W3 언더스코 프랙티스 하면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정갈하게 매주 깔끔하게 쌓일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예를 들면 뭐 개강총회가 있어서 못 왔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영상 보고 준비해갖고 들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한 주 한 주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는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튼 자바 코드를 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rc 폴더 우클릭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골라서 새로운 클래스의 이름,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 만드는 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우리가 도입을 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캐릭터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점 자바발로 만들겠지만 그건 나중에 일로 두고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다음 주 딱 9시 수업 오자마자 준비해 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클립스가 여러분 자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 짠뜩 넣어놨어요. 일단은 이 컨트롤 스페이스, 그다음에 Alt Shift G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는 것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자주 쓰는 사람들이 이거 자동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나 같은 것들을 이미 인기 투표를 다 끝내놨어요. 따라서 자동 완성 당했고 뭐 적절한 칸에 커서가 있을 테니까 거기 내용 채워놓고 엔터 키를 치면 우리 커서가 적절한 위치로 마지막 텔레포트를 해준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클립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매번 키보드 칠 때마다 임시 검사 같은 거 해요. 빨간 줄 그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숨 쉬고 있는 동안 정갈하게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문제 있다, 이 파일에 문제 있다 같은 거 다 파악을 해서 적절한 자리에 마커를 붙여둡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들 목록에 그런 거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코드에 오류가 있다라면 걔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습관.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엄청 중요하니까 자주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어떤 이름에 딱 갖다 댔을 때 선배분들이 준비해 두신 그 이름에 대한 정의를 적어두신 분들이 곁들여서 준비해둔 영어 설명. 여러분 요거는 귀찮을 수 있는데 자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3-4번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자 한 뭐 30-40번 정도 어떤 친구들 구경하다 보면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라는 대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관님 앞에서 회사 면접 딱 들어가서 그거랑 똑같은 말을 내가 영어로 씨부릴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박수를 받으면서 채소 배우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동네의 문화권을 내가 지금 마치 영어 노래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미국 드라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 맛을 여러분이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영어 툴팁 살짝 시간 날 때 구경해 보는 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클립스는 컨트롤 F10을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클립스 요 자바 동네는 좀 특이하게 내가 두 번째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이전에 실행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죽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여러분이 빨간색 네모를 연타한다라든가 해서 뒷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노트북 배터리가 위험할 수 있다까지 구경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 우리 수업에서 내지는 요 이클립스 쓰는 자바 동네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작법이었고, 방금 전 봤던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자, 오늘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죠? 새로 등장한 뭔가를 제외하면. 그래서 선언이라는 친구 지금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만의 게임 만든다. 내 게임은 무슨 중요한 숫자들을 내부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냐, 경험치 개념이 있냐, 아니면 XY 좌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놓고 세야 될 것이냐와 같은 것들 생각날 때마다 일단 적당히 메모장 같은 데다가 노트해 뒀다가 이제 코드 짤 수 있겠다 하면은 무슨 데이터 필요하다와 같은 내용을 이클립스한테도 알려주기 위해 나는 적당히 중괄호 위에다가 선언을 잔뜩 적어두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 자바 코드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도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두고 스타트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얘는 주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쪽,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의 코드 쪽
어떤 순서대로 무슨 짓을 언제 해야 되냐, 이거 끝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되냐와 같은 자잘한 거는 각각의 문장들, 어떤 애는 조그만하고 어떤 애는 엄청 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각각의 문장들 적절한 자리에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테일을 채워가는 작업을 해서 내 프로그램 전체의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따박따박 적어주시면 돼요. 얘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와 같은 그 대전제를 파이썬이나 자바나 동등한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한 걸 한 학기 내내 진짜 기본기로서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집에 가도 제가 월급을 날로 먹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궁금한 거 있다, 아니면 나 사실 조용히 있었는데 오늘 그 중간에 잘 안 됐다 하는 거 있으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나머지를 채워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기본기를 쌓아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국내 기본적인 얘기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도움 필요한 거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